잘만 한다라고 하면은 점수를 깎을 포인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량평가를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잡코리아 윤서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공기관 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공공기관 2020년도에 살짝 바뀐 면접 특징 4가지를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기관에 대한 이해를 묻는 면접의 유형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회사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회사의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들이 면접의 주제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도부터 조금씩 보이던 흐름이었는데 올해 조금 더 많이 강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PT 면접, 토론 면접의 대부분의 주제가 회사와 관련된 내용들의 주제들이 나오고요. 올해 실제로 7월인가 8월 달에 있었던 도로공사 같은 경우 상반기 면접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요. 공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있죠. 이런 것들을 자료를 주고 그 다음에 자료를 정리하는 PT 면접과 그 다음에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갖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토론 면접 2가지가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연계성 가지고 이어졌거든요. 이게 내년에 또 바뀔 수는 있겠지만 해당 기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이슈들이나 그 다음에 여러 사업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면접을 보는 건 바뀌지 않을 기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실 때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면접은 기관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들에 대한 이해를 가져가시는 게 가장 면접 준비에 좋은 방법이고요. 직무보다 오히려 기관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돼야지 토론이나 PT 면접, 우리가 1차 면접을 통과해야지 2차 면접이라도 갈 수 있잖아요. 1차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면접을 빠르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 기관의 주요 이슈들, 기관의 주요 사업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면접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2번째. 많은 공공기관이 아직 대대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몇몇 공공기관들이 비대면 면접, AI 면접들을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상황인지도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은 내년도부터는 더 확대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쓰여지는 비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학생들이 쓰는 비용도 크고요. 기관이 쓰는 비용도 굉장히 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낭비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을 최종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전 과정에서는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시대적으로 늘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언택트, 뉴 노말이 됐죠. 모 공공기관에서는 실시간 비대면 면접을 진행한 공공기관도 있고요. 또 모 기관에서는 AI 면접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 비대면의 면접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비대면 면접에서는 즉 기계가 나의 언어를 해석하고 분석을 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같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같은 것들이 명쾌하게 제시되는 과정들도 분명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대면 면접 상황들을 준비하시고 스터디를 하실 때도 이런 비대면의 상황을 실제로 가정을 해놓고 스터디를 해보시고 녹화된 파일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시면서 나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과정으로 가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면접 준비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 3번째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최종 면접을 몇 번 갔을 때도 많이 느꼈던 건데요. 이제는 여러 명을 두고 비교하는 면접이 아니라 한 명의 면접자를 두고 여러 명의 면접관이 한 명의 면접자를 심층 분석하는 면접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도 있겠지만 작년에도 그런 조짐이 많이 보였거든요. 면접관이 여러 명 앉아있고 면접자는 한 명 앉은 상태에서 사람 한 명 한 명에 집중해 가면서 분별을 해야 되는 과정들로 면접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실제로 개개인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보이고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힘들죠. 왜냐하면 여러 명 앉혀놓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떨어뜨리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한 명의 면접자에 집중을 해서 전의 면접자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랐는지도 좀 비교를 해야 되고 같이 있는 상태에서 비교하는 거와 전과 후를 비교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면접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해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대다가 아니라 다대일의 면접이 될 경우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취업 서류들, 특히 자소서나 그 다음에 공개되는 블라인드가 되지 않는 서류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면접관들한테 다 공유된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시고요. 그 부분에서 질문 포인트를 미리미리 찾아갖고 준비를 해두시면은 좋은 면접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외부 면접관을 꼭 드려야 돼요. 그래서 공정 채용을 위해서 외부 면접관과 내부 면접관이 섞여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 외부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들의 역량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소서와 취업 서류를 기반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강박관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는데 나는 내부 면접관과 다르게 외부 면접관이기 때문에 서류 중심으로 좀 질문을 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많이 달라지게 되니까 1대1, 1대 다의 면접 과정에서는 내 서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준비를 하시는 게 꼬치꼬치 캐물을 때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답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공공기관이에요. 정량 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캐치를 해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정성 평가라는 것은 이미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과정인데요. 정량 평가라는 것은 이 사람이 하게 되는 말의 내용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말에 우리 면접의 프로세스 과정에서 점수의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어요. 토론 면접을 한다라고 하면 일반 사기업 면접에서는 적당히 묻어가는 면접의 방식을 많이 택하는데 공공기관 면접에서는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적극적으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따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공격적이진 않으면서도 내가 토론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발언 횟수나 발언 시간 같은 것들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이나 그 다음에 문제 해결 포인트에서 점수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질의응답 과정에서 어떤 질문들이 들어올지 미리 예측하시고 PT를 구성하는 단계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PT 발표를 하실 때는 면접관을 최대한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면접관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심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정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 나올 건 뻔하잖아요. 이거 관련돼서 어떤 리스크적인 요인 아니면 문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 이런 것들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미리미리 예측을 해두시고 이런 방향으로 답변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가이드를 잡아두시면은 PT 면접장 들어가서 면접자가 여러분들이 막 특별하게 나는 PT를 준비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어떤 점수를 배분할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내용적인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후의 질의응답 아니면은 또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올해 있었던 면접장의 네 가지 큰 흐름들을 얘기를 했는데 면접이라는 거는 조금만 준비를 해도 효과를 더 크게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량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떠한 방법으로 컨설팅을 받고 지도를 받고 누구의 방법을 응용했던 간에 잘만 한다라고 하면은 점수를 깎을 포인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량 평가를 해야 되는데 보는 모습 그대로 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모습이 비춰지는데 그 사람이 조금 누군가 준비된 것 같아 너무 기계적인 것 같아 라고 해서 점수를 깎아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명심해 두셨다가 정확히 준비된 모습으로 면접에 다가가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면접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